네, 안녕하십니까. Aggressive beta cell 림포마에서 2차 치료로 티사제넬루시아를 사용할지 또는 기존의 치료 방식을 고수할지에 대한 논문의 요약 발표를 맡은 32번 백종윤입니다. 먼저 발표는 연구의 백그라운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Aggressive beta cell의 1차 치료 후 12개월 내에 비호지킨 림프종을 가진 환자들은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티사제넬 루쉘은 CD19 T셀의 치료제이며 재발성, 난치성 베타 세포 림프종에 대한 3차 치료제로서 사용되어도 좋다고 승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례로 줄리엣 트라이얼에서 티사제넬 루셀을 투여받은 사람 중 52%에게서 호전 반응이 일어났으며 24개월 동안 생존한 사람이 약 33%라고 합니다. 티사제넬루셀의 효능과 안전성을 현재 2차 치료 전략인 표준 치료와 비교하려는 시도를 벨린다에서 진행하였으며 지금 현재 발표하고 있는 이 논문도 이와 유사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 치료라고 하면은 화학 면역요법, 고용량요법, HSCT 즉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을 의미합니다. 먼저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기간은 2019년 5월 30일부터 2021년 1월 8일 18개국의 65개의 센터에 있는 환자들을 등록했고, 아쉽게도 코로나19에 의해서 2020년 3월 30일부터 2020년 5월 11일까지 등록이 중지되었었습니다. 대상 환자의 선정 기준은 첫 번째, 조직학적으로 난치성인 환자, 두 번째, Aggressive beta cell 림프종을 앓는 18세 이상 환자, 세 번째, anti-CD20 항체와 안트라사이클린 함유요법을 12개월 이내에 투여한 후 재발한 사람, 네 번째, 조사단의 평가에 따라 다음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인데 첫 번째는 autologous HSCT를 받을 수 있는 환자, 두 번째는 ECOG 성과 상태 점수가 0점 또는 1점인 환자, 그리고 적절한 장기 기능을 가진 환자입니다. ECOG 성과 상태란 수치가 높을수록 디서빌리티가 커진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은 무작위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디사제넬 루체를 받는 환자 그룹과 두 번째는 케모테라피, 화학적인 요법과 HSCT를 받는 그룹, 즉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는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선별된 환자들은 티사제넬 루첼과 조혈 모세포 이식을 위한 조혈 모세포를 제조하기 위해서 림프구 채취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및 종료 시점은 이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무사건 생존으로 무작위 배정 시점으로부터 12주차 평가 이후 사망 시점, 안정 시점 또는 진행성 질환 발생까지의 시간으로 정의가 됩니다. 12주차 평가 이후나 사망 시점, 안정 시점, 진행성 시점이 발생하게 되면 티사제넬 루셰를 투여하기 위한 크로스오버이 허용이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환자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에서 나타나듯이 티사제넬 루셰를 투여받은 사람은 총 162명,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 방식을 받은 사람들은 160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식 과정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68.9%는 65세보다 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타셀 림프종을 진단받은 미국 사람들 중 티사제넬루셀을 처방받은 환자들과 기존의 치료법, 즉 스탠다드 치료법을 받은 사람들의 IPI 점수를 비교했을 때 2점인 사람들은 티사제넬루셀을 처방받은 환자군의 65.4%, 그리고 스탠다드 치료를 받은 사람들 전체 환자군의 57.5%로 티사제넬루셀을 처방받은 환자군의 IPI 점수가 2점 이상인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타셀 림프종의 2차 치료제로서 사용이 되는 티사제넬루셀을 받은 환자들의 점수가 더 높은 이유는 예후 인자를 잘못 입력해 소수 환자들을 잘못된 계층으로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IPI 점수, 한편 IPI 점수 같은 경우는 비호지킨 림프종의 예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점은 low intermediate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티사제넬 루시를 투여받은 집단에서 티사제넬 루시를 제조할 때의 성공률과 스탠다드 치료법에서 조혈 모세포를 제조하는 성공률은 97%로 동일했으며 무작위 배정 후 제조 시설에서 루카페레시스를 하기까지 미국에서는 6일,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완성된 이후 배송되기까지 미국 기준 평균 23.5일,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는 평균 28일이 소요되며 티사제넬 루시를 투여한 그룹에서 티사제넬 루시를 만들고 주입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미국 기준에서 41일,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평균 57일이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에 걸렸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스탠다드 치료 방식을 받은 사람들, 즉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은 그룹에서 무작위 분배 이후 치료제를 받기까지의 걸리는 평균 기간은 3달이며 이 과정에서 치료를 받지를 못하고 15.6%에 해당하는 25명의 사람들이 치료법을 받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선 연구의 에피션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사제넬 로드셀을 사용한 그룹과 스탠다드 치료법을 사용한 두 그룹에서 생존 기간의 차이는 놀랍게도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그룹의 평균 생존 기간은 약 3개월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무작위 배분으로부터 데이터를 얻기까지는 총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료 방법, 지역의 차이 등에 상관없이 발병 후 무사건 생존의 기간은 비슷했으며 6주차에 티사제넬 루시를 투여받은 집단에서 38.3%, 표준 치료군에서는 53.8%에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12주차에 측정했을 때 티사제넬 루시를 투여받은 그룹에서는 46.3%, 표준 치료군에서는 42.5%가 증상이 발현되었습니다. 또한 주입 직후 반응을 보인 6명이 있었지만 이식 직후 진행성 질병으로 인한 케이스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속 데이터를 얻기까지 또는 시약을 얻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것의 중요성은 제가 컨클루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가 안정성 비교 기간 동안 이상 반응을 보였으며 티사제넬 루시를 투여받은 136명의 환자와 스탠다드 치료를 받은 144명의 환자에게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티사제넬 루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요. 그중 95명이 사이토카인 증후군을 보이고 8명은 3등급의 고미온근 사이토카인 증후군을 보였습니다. 또한 티사제넬 루시를 투입받은 3명에게서는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두 군에서 공통적으로는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총 52명의 티사제넬을 투여받은 그룹에서의 환자들과 42명의 스탠다드 치료군에서의 환자가 사망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티사제넬 루시를 확장시키고 지속적으로 역학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 설계 때 주입 당시 환자의 질병 상태는 CAR-T 치료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했지만 장기간으로 보냈을 때는 주입 전 질병 상태가 중요하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 치료 그룹보다 티사제넬 그룹에서 6주차의 진행성 질환으로 인해 더 많은 비율의 환자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연구 과정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커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요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1차 요법 진행 직후 진행되는 림프종의 관리는 여전히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논문은 2차 요법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학요법의 불응성이 환자에게서 2차 요법의 티사제넬 루시 치료 전략이 스탠다드 치료보다 우수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는 먼저 티사제넬 루시엘이 환자에게 주입되기까지의 시간이 상당했습니다. 또한 12주차 평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치료 반응이 시작되기 전에 관찰되어서 무사건 생존의 정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즉 주입 직후 반응을 보인 6명을 직후 진행성 질병으로 인한 케이스로 기록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CAR-T 세포요법의 이점을 알기 위해서 즉 티사제넬 클로셀의 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더 짧은 주입 시간, 그 티사제넬 클로셀을 만들고 이를 투약하기까지의 더 짧은 주입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T사제네클레오셀의 용량 노출의 관계는 백혈구의 상분 채집 당시의 T세포 기능, T사제네클레오셀의 제품 표현형 이존 치료법과 같은 것에 영향을 받기에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CAR-T 세포 주입 전에 효과적인 가교요법으로 질병 통제의 중요성과 화학요법의 불응성이 있는 질병을 가진 환자군에 대한 더 짧은 주입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